안녕하세요. 차량 리뷰로 돌아왔습니다. 외관 보시기 어떠신가요? 품위가 있어 보여요. 그 BMW 디자인이 되게 많잖아요. 이 이후에 지금 세대가 두 번 거듭됐거든요. 바뀌었는데 이건 이제 2010년대 초반이고 지금 2025년이라 전전 세대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? 근데 워낙 이게 오랜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는 차고, 그러다 보니까 뭐 전전 세대든 전 세대든 뭐 점점 세련돼지기는 할 테지만 그래도 갖고 있는 그 클래스는 있는 것 같아요. 그 색깔은 좀 어떠세요? 색깔이 좀 민감하시잖아요. 이게 외제차들은 주로 이렇게 하얀색들이 선호가 많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, 저는 또 너무 하얘도 조금 이렇게 너무 밝다고 해야 되나 부담스럽고, 저는 이 검은색은 또 오히려 너무 시커멓고 은색도 되게 은은하니 멋있는 것 같아요. 무난하죠? 이 차량 이제 웰컴 라이트가 되게 예뻐요. 그래서 딱 보시면 화면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불이 켜지거든요. 되게 예쁘고 밝아요. 어댑티브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편합니다. 자, 들어가 보시죠. 차량 내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차는 LCD 디지털 계기판이고, 이 스포츠 모드, 그리고 컴포트 모드, 그리고 에코 프로 모드,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근데 에코 프로 모드로 하면 좀 잘 안 나가서 더 밝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차는 그냥 컴포트 모드로 운행을 하는 편입니다. 전자석이 오토예요. 그래서 올리고 내리는데 굉장히 편하고, 또 여기 보시면 오토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HUD 버튼이고, 네, 지금 13만 9천 킬로 탔는데 제가 11만 5천에 데려왔으니까 거의 한 2만 5천 정도?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스마트키 적용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음악 같은 걸 저장해서 들을 수 있고, 라디오, TV 가능하고, 전화 연결되고요. 내비게이션은 업데이트를 작년 기준으로 해놨는데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. 그리고 문자 같은 거 확인할 수 있고, 뭐 커넥트 드라이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안 되고요. 그리고 차량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좋은 점은 냉난방 시스템에서 그 여름철에 시동 꺼지고 나서도 독립 환풍 활성화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점. 이거는 이제 제가 풀립이라는 그 모델을 쓰기 때문에 해놓은 건데, 이렇게 하면 이제 세로 모드로도 가능하고 가로 모드로도 가능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이는 이 버튼들이 BMW 사용하면서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,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집을 1번으로 저장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집으로 바로 가게 돼 있고, 그리고 뭐 별다른 기능, 오토 에어컨인데 지금 이 맥스 에어컨이 굉장히 시원합니다. 그래서 금방 시원해진다는 장점이 있고요. 그리고 뭐 핸들은 아주 뭐 예쁘진 않습니다. 그냥 무난한 정도. 처음에 갖고 왔을 땐 되게 좋았는데. 그리고 보시면 이 음료수 넣는 컵이 두 개 있는데 좀 좁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음료수 뿐만이 아니라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거 놓을 때도 있기 때문에 충전 안 하고, 또는 뭐 키 같은 경우를 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수납이 좀 좁은 그런 게 있고요. 또 뭐 여기 이렇게 향수 놓고, 또 이쪽에는 좌우로 열리게 돼 있는데 좁아요. 그래서 뭐 그렇게 막 잘 사용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에어컨만으로도 시원한데 이제 뒷자리 승객을 위해서 이렇게 알리에서 산 걸로 이렇게 해놨고, 또 지금 보시면 좌석이 이렇게 메모리 시트가 되긴 하는데, 다른 건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다른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르면 바로 간다고 해요. 근데 얘는 뭐 안전 때문인지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. 그게 좀 뭐 불편하다면 불편할 수 있고요. 이 차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저 전자식 기어봉인 것 같아요.
뭐 기어봉도 예쁜데 일단은 8단 미션이라 그런지 좀 빠릿빠릿하고 체결감이 좀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. 그리고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어라운드 뷰도 되는데, 뭐 다른 사람들은 좀 부족한 어라운드 뷰다, 반쪽짜리 어라운드 뷰라고 하는데 제가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냥 후진으로도 가능하고, 그냥 후진 영상도 확인할 수 있으면서 어라운드 뷰를 변경을 할 수 있고요. 또 저는 오토홀드가 있는 차를 처음 타봤는데 그런 기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벤츠에 비해서 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고, 오토홀드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많이 우둘투둘한데요. 뭐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. 뭐 이 차를 엄청 잘 꾸며서 새 차처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고, 그냥 되는 대로 타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. 이것도 이제 뒷자리에 왔는데요. 이제 무릎이 생각보다 엄청 여유롭지 않습니다. 이 차 5인승이긴 한데 뭐 부모님 모시고 어디 갈 때 보면은 이 후륜이다 보니까 이 중간에 센터 터널이 되게 커요. 그래서 뭐 의도치 않게 다리를 쩍벌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, 그래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, 4인 가족, 아이를 둔 4인 가족이 쓰기에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트렁크는 아주 널찍하고요,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. 만족하고요. 어라운드 뷰도 차가 크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. 차량 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013년식 BMW 528i 차주입니다. 지금 이제 거의 한 12년 된 차량을 몰고 있습니다. 뭐 520D가 제일 유명하긴 한데, 이제 제가 디젤을 많이 타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는 좀 조용하게 이동하고 싶어서 이 가솔린 모델로 샀습니다. 모델명은 이제 F10이라고 해서 지금 나오는 모델의 전전 모델이죠. 어떻게 신차로 사신 건지 언제 사신 건지요? 이 차는 이제 중고차로 샀고, 구입 가격은 차량 가격만 950만원, 원래 이제 990만원에 올라왔는데 40만원을 깎았고, 나머지 뭐 매도비라든가 그런 것까지 하면은 103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외제차를 1000만원에 구입하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성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원래 이 차량을 보기 전까지 정말 수많은 차를 렌카를 뒤져봤었어요. 제가 원하는 조건이 맞는 차가 없었고, 특히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제가 사고 싶었을 때만 하더라도 한 1500 중반이었는데, 몇 년 뒤가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서 가격이 좀 저렴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11만 5천 킬로밖에 타지 않은 차량을 제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서울까지 가서 얻어왔습니다. 가성비가 있는 차량인 것 같은데 주행거리는 어떻게 됐었나요? 예. 11만 5천 킬를 탔고 지금은 14만을 거의 가네요. 이제 13만 8,900인데 거의 지금 2만 넘게 타고 있습니다. 2만 넘게 탔다. 내가 탄 주행거리 적산이 이거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? 단순히 뭐 때문이신가요? 뭐 모든 남자들의 어떤 꿈이 사실 외제차 수입차를 한번 타보는 건데, 가장 가성비 좋고 또 운동 성능, 차량의 운동 성능을 거론했을 때 BMW는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BMW를 샀고, 뭐 벤츠는 약간 좀 중후하지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타실 것 같은 이미지고, BMW는 그래도 30, 40대가 탈만한 이미지라고 생각해서 BMW를 고르게 되었습니다. 외제차들도 종류가 좀 많잖아요. 방금 말씀하셨던 벤츠, BMW, 뭐 아우디, 뭐 다양한 외제차들의 종류가 있는데 BMW를 선호하셨던 이유는요? 다른 브랜드들은 고려 대상이 아니셨을까요? 일단 독 3사라고 하면은 벤츠, BMW, 아우디인데, 아우디는 제가 타봤었는데 정말 주행 성능이 되게 괜찮았거든요. 하지만 뭐 잦은 잔고장이라든가 수리비를 감당할 그럴 게 없었고, 벤츠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한 모델이
BMW보다는 아무래도 가격이 더 나가고 그랬습니다. 동일 연식에 비해 벤츠가 더 비싸기도 했고요. 그렇다면 남은 거는 BMW인데 이제 3 시리즈를 갈 것이냐 5 시리즈를 갈 것이냐 했을 때 저는 이제 자녀가 있기 때문에 5 시리즈로 해서 넉넉하게 좀 타고 다니자 그런 생각을 했죠. 아내의 말이 약간 결정적인 선택의 요지가 됐다고. 맞습니다. 그냥 그 브랜드 빨인 것 같아요. 벤츠가 더 예쁘잖아요. 삼각별이 더 오래된 브랜드기도 하고 그냥 핸들에 달린 그 삼각별 마크만으로도 충족감을 준다고 생각했어요. 실제로도 제가 구매를 최종적으로 고려했던 모델 중에 지금 벤츠 E 클래스가 실제로 있었는데 가격은 물론 한 200~300만 원을 더 줘야 했었거든요. 그랬을 때 200~300만 원을 세이브 시키고 차라리 이 차량을 수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차를 한번 타보고 생각해보자 했는데 그냥 가서 보니까 이 차 상태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. 그래서 뭐 더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이 차를 고르게 됐습니다. 그 벤츠와 BMW 사이에서 고민했었을 때 벤츠는 또 40대 지나고 50대 지나고 했을 때도 이게 또 살 수 있는 또 그런 상위 클래스라는 생각을 했어요. 뭔가 좀 더 젊었을 때 그리고 벤츠는 너무 나 외제차야 막 약간 그런 식의 이미지가 있다고 할까? 그래서 뭔가 차를 좋아하는 남편은 벤츠는 그래 40, 50대 이후에 또 탈 수 있을 것 같다. 그 상위 라인을 또 내가 사줄 수 있을 것 같다. 이번에는 좀 BMW를 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당시에 이제 아내가 이제 돈을 줬는데 그 돈이 한 1,000원 몇백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. 그 돈에서 좀 더 띵겨 먹고 또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이 차를 고를 수밖에 없었죠. 좀 좋은 차를 사고 싶었어요. 좋은 차를 브랜드적이나 아니면은 운동 성능으로나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게 컸습니다. 그러니까 뭐 그냥 외제차 한번 타보고 싶다 하면은 솔직히 그거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탈 수는 있는데 독3사의 그런 단단한 후륜 기반의 그런 주행 성능을 느낄 수 있는 차는 많지 않잖아요. 그랬을 때 이 차가 제격이었죠. 뭐 검증된 차니까요.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고. 이전에 타시던 차량들은 어떻게 되셨죠? 이전에 타던 차들은 거의 다 국산차였고 SUV였는데 이 차를 타기 몇 년 전에 그 수입차를 사촌형 때문에 아우디를 탔었는데 차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.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고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막 A6 모델이었는데 막 내비게이션이 막 갑자기 튀어나오고 연비도 너무 좋고 뽀대도 있고 그래서 수입차만 사보자 해서 그때 막 바람이 들어갔고 실제로 BMW, 벤츠, 아우디, 폭스바겐 매장 가서 보고 하려다가 뭐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큰 돈을 쓰는 게 좀 무리라고 생각해서 포기했죠. 저 포기도 빠른 편입니다. 근데 이런 뭔가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되게 빠른 편이라 여기 되게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. BMW의 마스크요. 치우면 되죠. 이게 깔끔한 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뭐 그렇죠. 근데 이 차량을 무슨 젊은 사람들처럼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그래서 이성한테 어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동창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차를 자랑할 만한 차도 아니고 그냥 단지 어떤 인간의 어떤 남자의 DNA에 있는 좋은 걸 타고 싶다 그런 말 같은 걸 옛날에 탔을 때도 명마라는 게 있잖아요. 그런 거 뭐 관우도 40세가 돼서 천리마 같은 거 사지 않았습니까? 저한테도 약간 그런 40살이 되면서 내가 꼭 수입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 해서 샀죠. 이 수입차를 딱 탔어가지고 이렇게 일상 차량이 되었을 때 주행하면서 차이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으셨을까요? 지금까지 국산차들은 막 운전하면서 재미를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이동수단이었지 나름대로 급이 있고 이 차보다 비싸게 샀던 중고차들 같은 경우에도
아무래도 SUV다 보니까 승차감은 포기해야 되고 대신 뭐 활용성이나 이런 건 있었죠. 그러니까 항상 그 나이 때 뭔가 좀 더 바라는 그런 걸 포기하고 차를 사다 보니까 좀 흥미나 재미 위주의 차량을 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제가 탔던 국산차들은 전륜 구동 기반이에요. 앞바퀴를 굴린다는 거죠. 앞바퀴가 동력을 받아서 굴러가고 이걸로 조향까지 하는.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뒷바퀴를 굴리고 앞바퀴는 조향 기능만 하고 있어서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이 되게 재밌습니다. 그리고 뭐 계속 여러 번 얘기할 것 같은데 이 차가 바닥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. 그래서 고속에서도 안정적이고 속도가 올라가도 겁이 안 나고 무언가 많이 이 차를 타나 그런 생각이 느껴져요. 아, 약간 스피드를 즐기시는 분들이 저는 즐기진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도가 올라가 있다는 거죠. 다른 차들은 막 굉음을 내고 차가 막 하체가 털리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속도를 더 안 내게 되는데 이 차는 워낙 안정적으로 잘 가니까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속도가 이미 넘어가 있는 거죠.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적응이 됐었을 무렵이라 지금은 이제 적응이 되신 상태라 좀 저기 하는 것 같은데 그 처음에 타셨을 때 당시만 해도 막 엄청 야 너무 좋다, 아 정말 내 너무 좋은 여자친구 같다 막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. 뭐 실제로 지금도 표현은 안 할 뿐이지 매 순간 타면서 느껴요. 아 정말로 이 차를 사실은 그렇게 오래 몰 생각은 아니었어요. 그냥 잠깐 경험의 차원에서 이 차를 타고 바로 벤츠로 넘어가야지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. 근데 차가 고장이 안 나고 또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. 이게 2013년 된 차인데 2013년에 만들어진 차인데 웬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고 불편하지 않고 아직까지 준수한 외모, 준수한 걸 넘어서 예쁜 외모죠. 남성적이고. 그래서 이 차만큼의 만족을 주는 차가 없고 이 차보다 더 좋은 차가 있을까? 물론 있겠죠. 최신식 전자장비를 탑재한, 옵션을 탑재한. 근데 그냥 이 차가 아주 구닥다리와 최신식 사이에 있는 과도기적인 느낌에서 모든 면에서 충족을 주는 차라는 건 분명합니다. 이 차량 트림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? 뭐 트림이라고 해봐야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디젤을 선택하지 않은 건 제가 디젤 특유의 그 달달달달달달 이 소리를 이제 좀 그만 느끼고 싶었어요. 원래 그런 차를 많이 타다 보니까 이제 좀 그만 느끼고 싶어서 조용한 차, 무조건 조용한 차. 그리고 당시만 하더라도 오래된 디젤을 타면 좀 수리비 리스크가 크다, 내가 고쳐야 될 때 비용이 되게 많이 들 수가 있다 해서 그냥 뭐 연비 같은 거 포기하고 가솔린도로 사자 그렇게 해서 샀죠. 이 차량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죠. 장점은 뭐 워낙 앞서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. 장점은 뭐 어라운드 뷰부터 선루프, 오토홀드, 그다음에 뭐 전자식 계기판, 8단 미션, 엔진, 뭐 너무 많은데요. 그냥 아직까지 차가 괜찮습니다. 진짜 10년 정도 더 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. 그 정도로 옵션이나 그게 좋고, 두 번째는 이제 주행감은 이 차 타면 다른 차가 되게 좀 덜 떨어진 걸로 보인다고 느껴야 돼요. 왜냐면 차의 성능이 다른 걸 이 엉덩이가 말해주니까요. 이 엉덩이가 착 달라붙은 것과 조금만 속도를 올리면 방방 떠갖고 내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 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. 잘 가고 잘 서고 잘 돌고 이 차의 원초적인 그 요구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잘 수용하고 있다. 그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거의 이 정도면 맹신 아닌가요? 한번 타보세요. 그러면 왜 가성비 중독자가 이 차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단점은 이렇게 말하면 좀 우습지만 아직까지 크게 수리비가 안 들었거든요. 이제 이 정도 되면 좀 수리비도 나오고 막 그럴 법한데 아직까지 차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 차를 못 바꾸게 하는 거?
또한 이거는 단점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단점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이런 버튼들 같은 거 보시면 이게 좀 만듦새가 이제 좀 많이 이제 일어났어요. 이런 정도의 흠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것들은 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, 제 말이 그 말입니다. 이 차가 연식을 생각하면 이렇게 안 일어난 게 오히려 이상한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정도로 만들 만한 우리나라에서 뭐 수입 세단, 고급 세단이라고 하지만 이 차의 어떤 지위를 보면 이 차 이후에 나올 뭐 7 시리즈나 이런 것들은 이 안에 있는 재료들을 고급화해야겠지만 이 차는 이 정도만으로 그냥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네. 일단은 그 BMW 자체는 그 독일 3사에서 이렇게 워낙 차량으로 워낙 유명한 나라에서 만든 그 외제차. 네. 뭐 그 두말할 거 없이 되게 좋은 상품이라는 거는 뭐 모두가 같이 입을 모아 얘기할 것 같고, 단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히 뭐 이렇게 많이 꼽아주시진 않은데 뭐 연비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나가지 않나요? 그거 단점이네요. 잘 지적하셨습니다.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은 시내 주행 5.8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더 막히는 구간에서는 더 안 나오나요? 3, 4km가 나올 때도 있어요. 아하. 그러니까 장거리를 또 제가 따로 찍어 놓은 거 있어서 좀 첨부하겠지만 장거리를 떴을 때는 대략 14까지도 나올 때가 있어요. 14, 15가. 근데 그게 단거리 시내 주행에서는 이 차는 연비가 정말 최악입니다. 그거 진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운동 성능과 연비를 바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속의 답답함을 없애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한 것 같고, 그리고 또 가끔, 아주 가끔 이게 먹통이 될 때가 있어요. 이 계기판이 안 나올 때가 있고, 그리고 잦은, 생각하면 좀 잦다고 할 수 있을 만한 뭐 차량 오류라든가 이런 게 갑자기 뜰 때가 있고. 그게 되게 예민해서 뜨기도 하는 건데 또 막상 가져가면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뭐 이렇게. 그렇죠. 근데 그거는 뭐 장점, 예민하다는 건 장점일 수 있는데 또 오류가 먹히지 않는 오류가 또 막 계속 창이 뜨거나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 좀 귀찮은 일일 수도 있죠. 차가 새로 나왔을 때의 컨디션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나올 수는 있는데 막상 서비스 센터나 그냥 일반 카센터를 가도 그냥 뭐 단순한 오류였다라고 그냥 하면서 그냥 안 고쳐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차를 사고 나서 정말 고치는데 비용이 든 거라고는 뭐 그냥 엔진 오일 같은 거 한번 교환한 거, 그리고 저기 세퍼레이터가 한번 나가갖고 그 소리가 달달달달달 소리가 나갔고. 몇 년도에 사셨다고 하셨죠? 이제 2023년에 샀죠. 그러면 한 23, 24, 25 한 3년 차 정도 몰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다지 큰 이상은 없다. 네, 아주 이상 없고 그냥 이 차가 컨디션만 유지한다고 하면 그냥 계속 운행하고 싶어요. 뭐 2, 3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너를 돌 때 이 느낌이 일반 차랑은 좀 달라요. 뭐이 차를 엄청 빠는 게 아니라 정말 운전자를 안정감이 편안하게 있어요. 해줘요. 그런 점이 되게 장점이죠. 풀 주유하셨을 때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? 거의 한 95,000원 정도 나오고, 네, 그 정도 나옵니다. 1,600원 정도 기준에서. 뭐 구매를 이 차 말고 또 딴 차 사봤을 걸 이렇게 후회되신 순간은 없으시고요? 여전히 있죠. 벤츠에 대한 로망이 있죠. 아, 벤츠를 내가 샀어야 되는데 이 벤츠야말로 나한테, 왜냐면 제가 운전이 좀 하라방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천천히 느긋하게 운전하는 걸 좋아하고 또 안전에 대해서 좀 예민한 편입니다. 그래서 안전 옵션은 벤츠가 더 좋아요. 대신 이 차는 편의 옵션이 더 좋죠. 그러니까 어떤 거에 방점을 찍느냐 그거 같아요. 브랜드와 안전을 더 생각한다면 벤츠, 운동 성능과 편의 이런 걸 생각한다면 BMW, 아니면 뭐 조명 디자인이나 그런 걸 더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아우디가 되겠죠. 이 차를 10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한다면? 이 차는 한 88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오. 충족시켜주지 않는 부분은 연비적인 부분이 크죠. 아무래도 평상시에 운행하면서 가솔린이다 보니까 장거리 운전이 잦은 사람들이 아닌 이상 뭐 이 차로 얼마나 뭐 그렇게 하겠어요. 근데 가끔 이렇게 나가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, 차가.
이렇게 제껴지는 것과 안으로 들어가는 거. 전동 시트. 차량 이렇게 이런 거. 그리고 공간이 풀로 채웠을 때 굉장히 넓습니다. 이 디퍼런셜이라고 해야 되나? 그게 들어가갖고 턱이 있잖아요, 중간에. 이 턱이 있다 보니까 5명이 타기엔 좀 불편한 것 같아요. 4명 정도? 근데 그거는 저 가운데 저거를 장착하고 있는, 아니 워낙 그 가운데 자리가 제일 불편하기는 하죠. 이제 다른 차들은 저 평평한 데는, 평평한 차들은 되게 편하거든요. 근데 이 차는 지금 튀어나와 있잖아요. 그래서 좀 공간을 먹고 들어가는 건 있다. 상태 좋은 거 1인 신주로 운행했던 차 이렇게 가져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아직까지 추천합니다. 일단은 여러 단점들 가운데서도 일단 중고로 매입해서 가져오셨어서 그 되게 합리적으로 가격대가 형성된 그 가성비 제품을 외제차로 갖고 오셨다는 거, 그거에서 또 갖고 오는 만족도도 있으실 것 같아요. 이 차량은 누가 타시면 좋을까요?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을 한 1,0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, 1,000만원 좀 더 있으면 더 좋고요.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외제차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, 월 한 3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외제차를 운영하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제격인 차 같아요. 대신 가족이 많거나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좀 많은 데는 적합하지 않아요. 그냥 3인 정도? 3, 4인 정도가 딱 적합해 보이고, 그 이상이 되면 좀 안에 어떤 공간적 한계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. 그리고 뭐 최신식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. 그래서 그냥 내가 운전하는 재미를 느끼고 싶은 사람들만 이 차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. 차주께서는 한 달 평균 유지비가 얼마 정도 나오셨을까요? 보험료 같은 경우는 한 75만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, 연간. 그리고 수리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없었고, 엔진 오일이라고 해봐야 제가 주문을 그 수소몰이라고 하죠, 수입 소모품 하는 데가 있습니다. 거기서 그냥 사서 저 공임나라 그거 맡기면 얼마 안 합니다. 그거 정도 하고 있고, 또 주유비도 이 차를 엄청 많이 몰진 않아요. 그래서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? 그 정도로 몰고 있고, 어디 장거리 갔다 올 때는 한 20만원 정도 나오고 있고. 흔히들 외제차라고 하면은 좋게 꼽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하차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. 사실은 뭐 연식도 또 적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, 요즘에 뭐 워낙 외제차들이 많다 보니까 뭐 하차감이라는 말은 별로 와닿지는 않는데, 그래도 외제차를 갖고 있거나 외제차를 끌고 다니신다고 하면 조금 인식이 그래도, 아유 잘 벌었어? 그런 얘기들 나올 것 같은데. 어른들은 그렇습니다. 근데 요즘 세대들은 다 알죠. 이 정도 되는 차가, 이 차가 2016년까지가 이 디자인이었어요.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현역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,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. 이로 나온 뭐 G30 G바디라든가 그 모델이 바뀌면서 더 디자인이나 옵션이 되게 화려해졌기 때문에 이 차의 하차감은 엄청 있는 편은 아닙니다. 여기 지금 오토홀드 때문에 엔진이 다시 켜졌는데,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한 1분 정도 지나면 다시 시동이 걸리더라고요. 에어컨 운영을 위해서 1분 동안에는, 그러니까 시동이 꺼진 상황에서도 좀 나오긴 하는데, 아무래도 전력을 많이 소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자, 지금 차주 인터뷰 추가로 좀 진행해 볼 건데요. 그 여성분 모셨습니다. 경차 2대 물어보셨고요. 그 다음에 RV 올란도 차량 타봤고, 마지막으로 이 수입 외제차 BMW 타본 사람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어떠신가요? 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나요? 그냥 뭐 브랜드 말고. 차들마다 다 장단점이 뭐 확실하게 있어가지고, 뭐 경차는 정말 뭐 운전하기 되게 편한 차, 뭐 골목길에 강한 차, 주차하기 너무 쉽고 운전하는 맛이 있는, 되게 이렇게 손쉽게 관리하고 몰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, 올란도는 차체 자체가 높다 보니까 좀 시야가 확 트이고 좀 이렇게 안정감이 있어요. 이게
뭐 경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60km 이상, 뭐 50km 이상만 달린다고 해도 워낙 소음 자체가 있고 이게 불안한 거는 있거든요. 뭐 바람이 불 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때. 근데 올란도는 워낙 이렇게 차체가 높고 튼튼하고 하다 보니까 고속 주행에서도 좀 안정성이 있다. 아, 이 차의 다른 점이 뭔지를 좀 듣고 싶어요. 마지막으로는 이 BMW 같은 경우는 그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하차감도 있으면서도 그냥 내 스스로가 되게 만족스러운 느낌은 있어요. 그냥 올란도를 끌었을 때는 그냥 안전한 차 몬다. 그리고 경차는 그냥 주변 사람들 시선을 뭐 의식을 뭐 안 하지만 그냥 뭐 사람들이 나를 뭐 그냥 마티즈 타는 사람으로 생각하겠구나 이런데 뭔가 이게 여성이 또 외제차를 몰고. 근데 이 차가 이제 나온 지 거의 15년이 다 된 모델이에요. 네. 이제 2016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풀체인지가 2017년에 되는데, 그러니까 이 세대가 끝난 지는 거의 한 10년 됐고 나온 지는 15년 정도 됐는데 이런 차가 무슨 하차감이 있다고 하시는 건지. 그냥 저의 만족인 것 같아요. 그냥 남을 의식하지 않는 하차감. 예, 뭐 남이 전 마티즈 몬다고 그래서 뭐 저기 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남이 뭐 의식한다기보다도 그냥 나 스스로가 이렇게 외제차의 승용차를 몰고 되게 기분이 룰루랄라 좋다. 약간 그런 느낌은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더 드는 것 같기는 해요. 제가 뭐 차를 엄청나게 뭐 좋아하거나 뭐 차량을 막 잘 알거나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자기 만족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도 되게 안정적이고 조용한 거가 제가 그동안 몰아봤던 차들 중에서는 제일 조용한 차이지 않을까. 그렇죠. 근데 이 차 타다가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타면 더 조용할 것 같긴 진짜 한데. 너무 조용해서 그런 게 있는데, 뭐 이 시동이 저는 이제 껐다 켰다를 안 하는데 꺼지는 게 그냥 시내 주행할 때 편한 것 같아요. 일단 시끄럽고 진동이 싫으니까. 아무리 가솔린이라도 진동은 그래도 있거든요. 그리고 차 타시면서 좀 주행감이 뭐 가속력? 그런 게 좀 만족감이 드신다고 예전에 들었던 것 맞아요. 같은데. 힘은 진짜 좋아요. 이게 막 확실히 차는 좋은 차를 타면 탈수록 그게 좋은 점들이 막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 덜 좋은 차를 타거나 아니면 단점 있는 차를 탔을 때 그 단점이 확 들어오는 것 같기는 해요. 그런데 이 차는 일단 힘이 좋으니까 뭐 엑셀을 이렇게 밟고만 있어도 그냥 이게 슝 가는 그런 힘이 좋은 거. 그런 거는 이게 차를 몰면서 이렇게 힘들이지 않고 모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해서 뭐 장거리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가족들 같이 태워왔을 때는 확실히 안정감이 이 BMW가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차 경차를 타면 같습니다. 좀 가속도가 좀 잘 안 붙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. 악셀을 계속 끝까지 밟아도 안 나가는 듯한. 근데 이 차는 뭐 언덕길이든 평지든 뭐 고속도로든 그냥 원하는 대로 잘 나가는 것 같아요. 단지 연비가 좀 안 좋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, 이게 뭐 마티즈나 경차를 타고 왔을 때 한 번에 신호 못 받는 거를 얘는 그래도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. 경차는 이미 애초에 진지게 포기합니다. 그런 면에서 경차가 안전하네요. 왜냐면 가속을 안 뭐 이렇게 무리하지 않으니까. 네. 그리고 좀 불만사항으로 백미러가 작은 게 좀 불만이라고 하셨어요. 맞아요. 이게 제가 뭐 차체가 작은 차들은 좀 작아도 그냥 이렇게 뭐 왔다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요거는 차 자체가 큰데다가 뭔가 백미러가 되게 작게 나오긴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옆에를 보거나 이게 뒤에 후방을 봐야 될 때 조금 사각지대가 많다. 그런 거. 사각지대까지는 아니지만 좀 불편해요. 뭔가 이게 시원시원하게 크면 또 좋은 뭐 이렇게 막 잘 보이고 시원시원하게 막 보일 텐데, 근데 뭐 이것도 디자인의 한 종류라고 한다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이 차가 왜 백미러가 작은지 알 것 같아요. 이 차는 어차피 시원시원하게 가속이 되기 때문에 그다지 안전하게 한번 쭉 가고 이제 차가 없다면 확인되면 바로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.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 차 했을 때 백미러가 좀 작아서 겁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차 몰기 전에 올란도를 지금도 몰고 있지만 올란도는 백미러 크기가 거의 뭐
트럭 수준이잖아요. 엄청 크다 보니까 좀 상대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은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차가 또 후진할 때 그 저쪽 오른쪽 면 조수석 쪽에 백미러가 자동으로 아래로 내려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선을 맞추기도 되게 편해요. 안 그래도 뭐 그 어라운드 뷰가 있어서 주변 상황을 잘 확인할 수 있지만 큰 차체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 쓰는 거 보고 저는 이 차 괜찮다. 근데 또 백미러 관련된 또 불만 중에 하나는 보통 요즘 나온 차들은 시동을 끄고 문을 잠그면 이제 알아서 얘가 접히거든요.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. 눌러줘야 돼요. 그래서 애초에 이런 거를 옵션으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추가로 설치하는 분들도 있어요. 한 15만원, 20만원 들여서 락폴딩이라고 하죠. 락폴딩 하면서 이렇게 알아서 접히게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 정도는 좀 그냥 접으세요. 버튼 하나 누르는 게 뭐가. 네? 아니 그런 거를 불편함으로 꼽는 분들이 많다는 거지 뭐 내가 엄청 불편하다는 게 아닙니다. 그리고 또 자녀가 아직 어리긴 한데 모든 차들 중에서 그래도 이 차를 제일 좋아해요. 아무래도 이 차가 가장 좀 잘생겨서 그런 건 아닌가. 그리고 좀 불편하지 않고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네. 저는 아까 전에 이게 어라운드 뷰라고 해서 백미러가 그 밑에 주차할 때 하방을 향해서 되게 편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거를 그냥 양 방향으로 이렇게 옆에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여서 그런지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, 그러니까 백미러가 고정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렇게 갑자기 이게 하방을 향해서 내려가니까 선을 맞추거나 막 이런 게는 좋은데 저는 좀 불편해요. 그냥 가만히 놔둬 있으면 그냥 옆에도 보면서 그 옆에 부딪히지 않게도 살피면서 할 수 있을 텐데. 또 이 차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. 리콜이 많아요. 이게 왜 장점이냐면 리콜이 많다는 건 이 오래된 차에서도 아직까지 교체해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사후 관리가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다시 새 제품을 얹어주니까. 그리고 덩달아 같이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도 받고요. 그리고 이게 1년에 한 번 닥터위크라고 해서 돈 내지 않고도 직접 그렇게 동영상 다 찍어주고 사진 찍어주고 설명도 다 뭐 어드바이저인가 그분들이 해주니까 크게 그냥 제가 이상이 있는 거 있으면 조금씩 고쳐서 타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뭐 이렇게 벗겨진 부분도 있고 이런데 크게 이런 거에 외관을 신경 쓰지 않는 타입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9시 17분 저희 광주에 볼 일이 있어서 지금 출발했고 현재 트립상에는 472km가 남았다고 되어 있네요. 도착할 때쯤에 몇 킬로가 남았는지, 또 연비가 지금 리터당 6.5km인데 시내 주행이라서 그렇고 이제 아마 갔다 오고 나면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모델은 BMW 528i 가솔린 모델입니다. 자, 지금 200km 넘게 주행을 했고 리터당 15km 정도 나왔고요. 지금 장거리 항속 주행에는 괜찮은 것 같다는 게 이제 보여집니다.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458km, 아까 472km니까 뭐 엄청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없죠. 굉장히 좋은 연비를 갖고 있습니다. 사실 이거 살 때 그 디젤과 가솔린 많이 비교를 했는데 장거리 많이 다닐 일도 없고 또 오랫동안 디젤 차를 타다 보니까 진동이나 소음이 너무 거슬리더라고요. 자, 지방 갔다가 지금 돌아오는 길인데 지금 갈 때랑은 다르게 올 때는 좀 언덕길이 많고 시내도 들렸다 보니까 14.2km가 거의 지금 연비라고 할 수 있고 총 430km 갔다 왔습니다. 출발할 때 472km 남아있던 지금 트립상에는 한 칸 남았고 191km, 한 칸 좀 덜 남았네요. 191km가 남았는데 시내 주행 비율이 많은 만큼 뭐 금방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. 어쨌든 가솔린 치고는 굉장히 연비가 좋은 게 이 차의 장점이고, 이 차는 생각보다 정숙하고
또 단단한 느낌이 아주 매력적인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여기 모드 보시면 지금 컴포트 그리고 스포츠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바뀌어요. 내리면 에코프로 모드. 근데 에코프로 모드는 좀 밟으면 밟는 대로 안 나가다 보니까 자주 밟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차라리 그냥 컴포트 모드로 하는 게 좀 편하고,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이제 색깔도 이렇게 멋있게 되긴 하지만 좀 즉각적으로 좀 RPM이 좀 치솟는 경향도 있고,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밟아주고 평상시에는 그냥 컴포트 모드로 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작년 기준으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해놓은 건데 뭐 편하진 않아요. 그냥 혹시나 뭐 핸드폰이 뭐 사용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, 그리고 최신화가 좀 안 돼 있다는 거,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뭐 내비게이션은 거의 사용 안 하고 있고, 그래도 나름대로 미디어는 좀 쓸만한 게 여기다가 이제 USB를 해놓으면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한 100기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50기가 아니면 100기가 정도를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게 한번 사용해 보니까 되게 편리하더라고요. 그리고 키는 지금 2개가 있는데, 이 키를 저랑 아내가 쓸 때 저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데, 이 키는 제가 쓰고 다른 키는 다른 사람이 쓴다고 했을 때 지금 메모리 시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서 다른 키를 쓰는 사람이 이걸 누르면 그 키에 맞게 다시 설정이 됩니다.